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 재산을 S&P 500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회사 업무상 이래저래 이슈가 많아서 다소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다니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직을 4번이나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이 원래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회사나 업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결함이 좀 있는 편이라 봐야 할 텐데요. 제 머릿속 생각들에는 몇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이번 생각의 줄기는 고2 때쯤 시작되어서 수능시험과 대학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공부 또는 회사 일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해나가기보다는 주변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에 너무 많은 정신력을 할애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3이면 수능시험 공부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공부에 얽매이면서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가? 혹은 과연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일인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성적을 기반으로 심화 A반, B반, 그리고 일반반으로 나눠서 공부시키는 게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나는 왜 심화 A반에 못 들어가고 심화 B반에 있는가? 이런 부차적인 생각들을 하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뇌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생각들이 꽤 높은 비중으로 차지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고3 수험생의 본질인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제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학벌 컴플렉스인데요. 꽤나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었던 그런 성실함을 보였음에도 결국은 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인서울 중위권 그런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한양대, 공대 정도였는데 다른 것들을 고민하는데 제 정신력을 쏟느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고난 습성이 회사 생활과 재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글로 이렇게 처음 풀어 써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4군데나 이직하게 된 사유를 되돌아보니 거의 유사했습니다. 주로 회사 업무가 빡세서 회사 때문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정도로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다녔던 회사 중에는 주 3회 재택근무에 근무 강도 자체도 그리 힘들지 않았던 외국계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유독 저만 힘들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고용 불안정 사태를 미리 걱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괜히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식의 문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걸 깨닫고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3 때 공부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생각들에 매몰돼 가지고 결국 간발의 차로 한양대에 이르지 못해서 평생 아쉬워하는 것들을 저는 어쩌면 여전히 고3 때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이라 생각한 회사를 목표로 이직을 거듭했고 처음에는 만족하면서 다니다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하게 좀 오버페이스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왜 나만 또 힘들게 일하고 있지? 왜 쟤는 나보다 연봉도 높을 텐데 나보다 일을 더 안 하는 것 같지? 회사에서 내 하루의 대부분을 갈아넣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왜 일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할까? 이런 부차적인 생각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론은 S&P 500에 투자해서 빠르게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회사 생활을 끝내버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또 따지고 보면은 마냥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늦어도 저녁 7시에는 퇴근을 하고 있고 주말 출근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가족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면서도
실상 들여다보면은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도 쓸데없이 유튜브 쇼츠를 본다던가 별다른 용건도 없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다시 유튜브를 보거나 챗GPT랑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튜브나 챗GPT로 주로 찾아보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상호 관세 협상이나 정치적인 현안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뭐 실직 사례, 부동산 실패 사례 등 남이 힘들어하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 이거를 둠스크롤링이라고 하던데 부정적이지만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넷플릭스에서 진격의 거인 같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는 것이 뇌를 비우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 생각과 현재 상황을 글로 써보고 싶었던 이유는 분명 최선의 선택이자 제 직장생활 커리어에서 마지막 회사로 꼽았던 현재의 회사로 이직을 하고도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과거에 결국 퇴사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그런 패턴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원인과 해결책은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일단 원인을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과하게 한다는 점, 그 본질은 결국에 회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끝내놓고 부차적인 고민들은 아예 그냥 싹부터 잘라내야 된다. 근데 뭐가 잘못했고 잘했다 이런 거를 고민할 것도 없이 쓸데없는 생각들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저는 과대망상으로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거기에 과몰입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보를 찾아본다던가 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S&P 500에 전재산 투자를 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면서도 결국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한국은 망할 것이고 내가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면서 한국만큼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대해서 과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무한 긍정으로 바라본다는 거.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현실은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도 결국에는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이 시간에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이나 몇 편 더 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삶의 긍정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 삶을 더 나아지게 바꿀 수 있는 글을 읽던지 혹은 일상생활에 그냥 그 본질에 충실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글로 써보고 유튜브에 남겨볼 생각입니다. 영상은 있어야 하니까 지금처럼 제 투자 상황을 보여주는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해놓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투자 방향성에 변경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상에 나오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합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번 주면은 고대하던 이사를 끝내고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그간 계획했던 대로 전 재산을 차근차근 미국 ETF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